어지러워. 할머니는 전봇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대로 화단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약봉지는 바닥에 굴렀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안 되겠다. 폭염이 내리쬐는 골목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곳엔 할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전북 남쪽 끝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이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낡은 기와지붕 아래 혼자 살아가는 76세 오필순 할머니의 집이 나타납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 아래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있죠. 필수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옆에서 잠들어 있던 진돗개 보기도 할머니의 움직임을 느끼고 살그머니 일어납니다. 보기는 필순과 함께 산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가면 보기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마당으로 나가 천천히 집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마치 밤사이 집을 지켰다는 보고를 하듯 말이죠. 대문 앞에서 시작해서 뒷마당까지 보기의 순찰은 매우 꼼꼼합니다. 간혹 고양이나 다른 동물의 흔적이라도 발견하면 코를 킁킁거리며 한참을 살펴보기도 하죠. 보가 오늘도 고생했구나. 필수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손길에 눈을 가늘게 뜨고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듭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처럼 보입니다. 부엌으로 향한 필수는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부터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거의 매일 똑같은 메뉴지만 보기가 있어서인지 혼자 먹는 밥상도 그리 쓸쓸하지 않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 보기는 부엌 문 앞에 앉아 할머니의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졸음에 겨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죠. 이 집은 전기가 가끔 끊기곤 합니다. 오래된 전선과 낡은 배전반 때문이에요. 여름이면 선풍기가 돌다가 갑자기 멈추고 겨울이면 전기장판이 차가워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필수는 이런 불편함에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촛불을 켜고 추우면 이불을 더 덮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기 역시 할머니를 따라 이런 소소한 불편함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필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1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고 있지만 필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거든요. 이웃들이 알고 있는 건 혼자 사는 사람 치고는 말이 없고 개한테 정을 많이 준다 정도입니다. 가끔 마을 어르신들이 필순이는 어디서 왔을까? 가족은 없나? 하고 궁금해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그런 것이 예의니까요.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오면 필수는 정중하게 차 한 잔 대접하며 이런저런 마을 소식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보기가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웠습니다. 7월 중순부터 연일 폭염주의보가 울렸고 낮 기온은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피하거나 아예 도시로 나가버렸지만
필순과 보기는 여전히 이 작은 집에서 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더위를 피해 마당 그늘진 곳에서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누워있고, 필수는 부채질을 하며 보가 더우지? 할머니도 더워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필수는 혈압약이 떨어져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약이 부족해서인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보가, 할머니가 약국 좀 다녀올게. 너는 집에서 잘 있어. 필수는 작은 가방에 지갑을 넣으며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꼬리를 내리고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나가는 것이 싫다는 듯이 말이에요. 평소보다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조금 불안해 보였거든요. 보기의 날카로운 감각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라, 금방 올게. 약국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올 테니까. 필수는 보기를 다시 한번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듯 코를 훌쩍이며 마당 그늘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마당을 달구고 있었지만 보기의 마음은 왠지 더욱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필수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무거웠지만 약국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걷지도 않아서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것이 평소와는 달랐죠. 이상하네. 오늘따라 왜 이럴까? 필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약을 사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약국까지는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오늘은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겨우 약국에 도착한 필수는 혈압약 한 달치를 샀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할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필수는 괜찮습니다. 더워서 그래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약봉지를 든 필수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어요. 오르막길이다 보니 숨이 더욱 가빠졌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골목길인데 오늘은 3번이나 멈춰 서야 했어요. 집까지 이제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필수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워. 필수는 급하게 길가 전봇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필수는 그대로 골목길 옆 작은 화단 근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약봉지가 떨어져 나가며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었어요. 안 되겠다. 눈앞이. 필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한낮의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고 골목에는 필순 혼자뿐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필순의 몸이 화단 옆 그늘진 곳으로 기울어지며 의식을 잃었어요. 골목은 한낮의 열기로 쩔어 있었고 주변은 정적뿐이었습니다. 매미 소리만이 무더위 속에서 시끄럽게 울어댔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기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마당에 누워있던 보기는 갑자기 일어나 킁킁거리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아니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일까요? 보기는 마당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쪽으로 갔다가 뒷마당으로 갔다가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는 대문 틈새로 코를 들이밀며 바깥쪽을 향해 킁킁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나간 후에는 조용히 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쉬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몇 분이 더 지나자 보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기는 낑낑거리며 대문을 핥히기 시작했어요. 마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평소에는 할머니가 나가면 얌전히 기다리던 보기였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보기는 대문 아래쪽 작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빗물이 흘러들어가라고 만들어진 작은 구멍이었는데 보기는 그 앞에 바짝 다가가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킹, 킹. 보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흙을 헤치고 더 넓은 틈을 만들기 위해 양 앞발을 번갈아 가며 쉼없이 파냈습니다. 구멍 주변의 흙이 무너져 내리자 보기는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그 틈새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잉, 기잉. 보기는 애쓰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할머니의 냄새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보기의 후각은 인간보다 수천 배 뛰어나니까 할머니가 지나간 길을 따라갈 수 있었죠. 보기는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약국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쯤에서 멈춰 섰어요. 익숙한 냄새가 강하게 났거든요. 보기는 코를 더욱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화단 옆 그늘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말이에요. 필수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보기는 끼잉하고 작은 소리를 내며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보기는 필순의 얼굴을 하차보기도 하고 코로 할머니의 손을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어요. 보기는 그제서야 심각함을 깨달았는지 할머니 배 옆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듯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쪼이는 골목길, 의식을 잃은 할머니와 그 곁을 지키는 게 이 모습을 누가 발견해 줄까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초등학교 5학년인 강영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지 며칠 됐지만 오늘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서 프로그램 때문에 수업이 있었거든요. 수업이 일찍 끝나 친구들과 잠깐 놀다가 혼자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골목길은 한산했고 영호는 땀을 닦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집은 마을 위쪽에 있어서 필순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골목을 지나가야 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곤 했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지? 영호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는 진돗개 한 마리가 바짝 붙어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걔가 사람 옆에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영호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걔가 사람을 공격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걔는 할머니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필수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고 보기는 할머니 배 옆에 바짝 붙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우가 다가오는 것을 본 보기는 잠깐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지만 경계하거나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시 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지켜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영우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소리쳤지만 필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기만이 영호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끼잉하고 울었어요. 마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영호도 엄마가 안전을 위해 사준 휴대폰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119에 신고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우선 엄마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려면 사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영호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겼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와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개의 모습이었어요. 보기는 마치 할머니를 꼭 끌어안듯 옆에 붙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개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영호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후 급하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 오는 길인데 할머니 한 분이 길에 쓰러져 계세요. 걔가 옆에서 안 떠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전화 너머로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영호야, 위험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엄마가 지금 갈게. 어느 골목인지 말해봐. 영호는 자신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찍어둔 사진을 엄마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어요. 엄마, 저기 할머니 쓰러졌는데 걔가 안 떠나요. 정말 신기해요. 사진을 받은 영호 엄마는 더욱 놀랐습니다. 사진 속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지키고 있는 개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영호 엄마는 급하게 집을 나서면서도 이 사진을 마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영호는 보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보기는 영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지 조금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부탁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걔야, 걱정하지 마. 곧 어른들이 와서 할머니를 도와줄 거야. 영호는 보기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보기는 영호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몇 분 후 영호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던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세상에 정말 저개가 할머니를 지키고 있구나. 영호 엄마는 마을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 할머니 누구 아세요? 쓰러져 계신데 걔가 곁을 안 떠나요. 사진과 함께 올라간 메시지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곧 누군가가 설마 오필순 할머니 아냐? 라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영호 엄마가 마을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린 지 불과 몇 분 만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단톡방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걔가 저렇게 할머니를 지키고 있네? 진짜 충견이구나. 연달아 올라오는 댓글들 사이로 마을 이장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설마 오필순 할머니 아냐? 저 집 진돗개 키우는데 맞는 것 같아. 부녀회장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맞아요. 복이 맞는 것 같아요. 오필순 할머니 집게 이름이 복이거든요. 어디 골목이에요? 나가볼게요. 영우 엄마는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마을회관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쯤이에요. 지금 우리 영우랑 제가 현장에 있어요. 마을 이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시는 분 있으면 함께 와주세요. 구급차도 불러야겠어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비상사태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119 신고했어요? 혈압약 먹는 거 봤는데 혹시 그것 때문일까요? 저도 지금 가고 있어요. 평소에는 시시콜콜한 마을 소식만 오가던 단톡방이 할머니 한 분을 구하기 위한 연락망으로 변했어요. 한편 현장에서는 보기가 여전히 필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보기는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우러 온 것을 아는 듯 조금씩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할머니를 볼 수 있는 거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을 이장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필순이 할머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장은 필순의 상태를 확인해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119는 불렀나요? 이장이 물었고 영우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신고했어요. 곧 올 거래요. 부녀회장과 몇몇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보기에게 집중되었어요. 보기는 할머니가 쓰러진 후 지금까지 1시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저게 참 기특하다. 꼼짝도 안 하고 계속 곁을 지키고 있었대.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도 저렇게 하기 어려운데. 부녀회장은 보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보가 고생 많았다. 할머니 곧 나으실 거야. 보기는 부녀회장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괜찮을까요?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보기는 잠시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은 필순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탈수 증상도 있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걱정스러워했어요. 필순을 구급차에 옮기는 과정에서 보기의 행동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보기는 구급차까지 따라가며 할머니가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자 보기는 끼잉, 끼잉하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보기도 데려가면 안 될까요? 영호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지만 병원에는 동물을 데려갈 수 없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보기는 구급차가 출발하자 한참 동안 그 뒤를 쫓아갔어요. 구급차가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보기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보기는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할머니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게 어떻게 할까요? 혼자 두면 안 되는데. 부녀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장이 대답했어요. 우선 집에 데려다 주고 할머니 상태 보고 결정하죠. 그런데 보기는 집에 가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병원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가자 보기는 결국 마을 입구에 있는
보건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상에, 저게가 할머니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정말 똑똑하네.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아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보기의 행동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때 마을 단톡방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진이 다른 단톡방으로도 퍼져나가면서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런 개가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마을 이장은 보기를 보건소에서 데려와 임시로 자신의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먹이도 잘 먹지 않고 계속 불안해하며 밖을 내다보기만 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단톡방에는 병원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필순 할머니는 탈수와 저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며칠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필순이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마을 이장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끊임없이 끙끙거리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장도 보기를 달래보려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이 녀석이 할머니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이장은 보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기는 창문 쪽에 앉아서 계속 밖을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할머니가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김미영이 이장 집을 찾아왔습니다. 보기의 안부가 걱정되어서였어요. 보기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해서 왔어요. 병원에서 할머니 소식도 들어보고요. 김미영은 보기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기의 목줄에 걸린 작은 태그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잠깐만요. 이 목줄 좀 볼게요. 김미영은 보기에게 다가가 목줄의 태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태그에는 보기라는 이름과 함께 이전 주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김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지호? 이 이름 혹시... 김미영은 몇 년 전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서지호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었는데 당시 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자신이 기르던 개에 대해 간절하게 부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장님, 이게 원래 주인이 서지호라는 분인가요?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필순이 할머니가 3년 전쯤 마을 장터에서 입양해 오신 건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어요. 김미영은 급하게 보건소로 돌아가 예전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호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과연 그 기록이 나왔어요. 3년 전 서지호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소에 맡기면서 특별한 부탁을 남겼었습니다.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지호는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안에 보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김미영은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가 어릴 적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전북의 한 보육원에서 봉사하시던 분이셨고 이름은 오필순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죽거든 보기를 그분께 맡겨주세요. 그분이라면 보기를 잘 돌봐주실 거예요. 김미영은 이 내용을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기가 필순 할머니 집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지호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순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김미영은 급하게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장님, 보기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장 집에 도착한 김미영은 유언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장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보기가 필순이 할머니 집에 온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서지호 씨가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는데 그때 필순 할머니가 그곳에서 봉사를 하셨나 봐요. 서지호 씨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보기를 할머니께 맡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보기는 마치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처럼 김미영과 이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마치 맞아요. 그래요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보기가 할머니를 지킨 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군요. 자신을 할머니께 보내준 그 사람의 마음을 말이에요. 김미영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서지호는 보호소에 보기를 맡길 때 이 개는 특별한 개예요. 꼭 좋은 사람에게 입양시켜 주세요라고 부탁했었대요. 그리고 몇 달 후 필순 할머니가 마을 장터에서 보기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입양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실 텐데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김미영이 대답했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보호소에서도 단순히 입양 절차만 밟으셨으니까요. 서지호 씨의 유언 내용까지는 알려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을 단톡방에 김미영이 조사한 내용이 올라오자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인연이래.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구나. 보기가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네. 보기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충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서지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보기를 통해 어릴 적 은인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사명을 사람들이 이해해줬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그리웠는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끙끙거렸습니다. 보기와 서지호의 숨겨진 인연이 밝혀진 지 사흘째, 필수는 병원 병실에 누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탈수와 저혈압으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잃음이라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교대로 병원을 찾아 필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기와 필순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간호사들과 의료진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김미영 간호사가 조사한 서지호의 유언 내용이 병원 직원들에게도 전해졌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간호사들은 신기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보기의 이야기가 더욱 자세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보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보육원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필순이 봉사했다는 보육원이 어디인지, 서지호는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했어요. 며칠 후 마을 부녀회장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장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예전에 그 보육원에서 일했던 분이 계세요. 연락해봤더니 필순 할머니에 대해 기억한대요.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필순은 30년 넘게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각별히 돌봐주었다고 해요.
필순이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어머니처럼 따랐거든요. 서지호도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내성적이고 외로워했다고 해요. 그런 서지호에게 필수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줬습니다. 지호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필순이 선생님만은 특별히 따랐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필순이 단순히 개를 키우는 할머니가 아니라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서지호 씨가 그렇게 고마워했던 거네. 마을 단톡방에는 연일 이 이야기에 대한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보기가 할머니를 지킨 건 정말 운명이었네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어요. 한편 보기는 여전히 이장 집에서 지내면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며 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이장이 보가 할머니 곧 나으실 거야 하고 달래면 보기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알아들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기를 병원에 데려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나왔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찾으시면 보기를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병원에서 허락해 줄까요? 하지만 병원 규정상 동물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순이 간간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했지만 가끔 눈을 뜨고 주변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특히 보기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마치 할머니가 깨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날따라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기가 할머니 상태를 아는 것 같아요. 이장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보기 사진을 할머니께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의식이 있을 때 보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필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보기와 필순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영우가 찍은 그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자 한 명이 마을을 찾아와 보기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며 정식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보기는 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을 때도 얌전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자는 이런 충성스러운 개는 처음 봄이다라며 감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필순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의식을 되찾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보기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졌을 때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보기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놀라거나 감정이 북받칠 수도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되면 보기와의 재회가 얼마나 감동적일지 상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서지호의 이야기도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0년 전 보육원에서 돌봤던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생각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필순이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필순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상태도 많이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이장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보기도 함께 데려가고 싶었지만 병원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기는 집에 두고 가야 했어요. 보기는 이장이 나가려 하자 불안한 듯 끙끙거리며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보가, 할머니 보러 가는 거야. 곧 소식 가져올게. 이장이 보기를 달래며 말했지만 보기는 마치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아는 듯 계속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병원에 도착한 이장은 필순이 누워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기대 앉아 있는 필순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창백하고 힘없어 보였지만 의식이 또렷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매, 깨어나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장이 다가가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필수는 이장을 보고 미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길에서 쓰러졌다면서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장은 조심스럽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매가 약국에서 돌아오시다가 골목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영우가 발견해서 신고했지요. 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아직 보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매, 이장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보기가 할매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집에서 계속 할매를 기다리고 있어요. 필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기가, 우리 보기가 괜찮나요? 제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이장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보기는 정말 대단한 게예요, 할매. 이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매가 쓰러지셨을 때 보기가 집에서 나와서 할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매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답니다. 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기가 어떻게 저를 찾았지요? 집에 있었는데. 이장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보기가 대문 틈새로 나와서 할머니의 냄새를 따라 찾아갔다는 것,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곁을 지켰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상에. 필수는 감동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녀석이 그랬다고요? 정말 고마운 녀석이네요. 이장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며 보기와 서지호의 인연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매, 혹시 예전에 보육원에서 봉사하실 때 서지호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필순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지호? 서지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 조그마했던 지호 말인가요? 물론 기억하지요. 그 아이가 어떻게... 이장은 서지호가 남긴 유언과 보기가 필순에게 오게 된 경위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지호가 평생 필순을 그리워했다는 것, 마지막에 보기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싶어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이에요. 필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 조그마한 지호가,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저를 그렇게 기억해줬다니. 지호는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필순이 천천히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항상 혼자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써서 돌봐줬던 기억이 나요. 이장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필순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가 보육원을 떠날 때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라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 그 조그마한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호가 보기를 할매께 보낸 거예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할매를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통해 할매를 지키고 싶었던 거겠지요. 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였구나. 보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알겠네요. 지호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구나.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기가 보고 싶어요. 언제 퇴원할 수 있을까요? 담당 의사는 사흘 정도 지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당장이라도 보기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보기도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특별히 허락받았어요. 잠시만이라도 보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직원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었어요. 필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보기를 만날 수 있다고요? 이장도 기뻐하며 즉시 보기를 데리러 가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이장이 보기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보기는 병원 냄새를 맡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거든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향하는 동안 보기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보기는 필순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필수는 침대에서 손을 내밀며 보가, 우리 보가 하고 불렀어요. 보기는 할머니의 손을 하으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할머니 걱정했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필수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보가. 할머니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지호가 너를 보낸 거였구나. 그 아이가, 그 조그마한 손, 이제야 기억나. 필순이 보기와 감동적인 재회를 한 지 사흘 후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와 보기의 귀환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장을 비롯해 부녀회, 그리고 영우와 엄마까지 모두 나와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필수는 여전히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보기가 옆에 있으니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보기도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지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할매, 천천히 가세요. 보기가 잘 지켜줄 거예요. 이장이 필순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필수는 마당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보가, 우리 집이다. 보기는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할머니 곁으로 다시 돌아와 앉았어요. 마치 이제 할머니를 잘 지킬게요 하고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우가 그날 찍었던 사진이 지역사진 공모전에 출품되어 특별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공모전 주최 측에서는 진정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영우가 상을 받았다고요? 영우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우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냥 찍은 사진인데 상까지 받다니. 지역 신문사에서는 이 이야기를 사진 한 장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보기가 필순을 지킨 이야기와 서지호의 유언, 그리고 30년을 뛰어넘은 인연까지 모든 것이 기사로 실렸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며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조용히 생활하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보기와 함께 평범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호가 보기를 보내준 마음만 잘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필순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부를 묻기도 하고 보기를 보러 오기도 했어요. 보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한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보기를 좋아했어요. 영호를 비롯해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자주 놀러와서 보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기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항상 필순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보기가 정말 영리해요. 할머니를 항상 지키면서도 우리랑도 잘 놀아줘요. 영호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필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보기가 마을 아이들과 친해져서 기뻐요. 지호도 이런 모습을 보면 좋아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필수는 마당에 나와 보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보가, 지호가 너를 보낸 게 아니라 하늘이 지호를 통해 날 다시 살려준 거였나 보구나. 보기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봤어요. 필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지호를 돌봐준 것보다 지금 지호가 너를 통해 나에게 해준 게 훨씬 더 크구나. 고마운 아이야. 그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기와 필순의 이야기를 들은 외지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진정한 사랑과 충성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런 현상을 보며 말했어요. 보기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필수는 이제 건강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매일 보기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보기는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항상 할머니를 보호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새로운 사진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번엔 할머니와 보기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사진 속에는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와 보기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실루엣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구나. 지호도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거야. 필순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옆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행복해했어요. 겨울이 다가오자 필수는 보기를 위해 따뜻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할머니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싶어 했어요. 보가, 추우면 언제든 들어와.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정말 기적을 만들었네요. 영호가 그때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알 수 없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30년의 인연을 이어주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필순과 보기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마당을 함께 돌고 함께 산책을 합니다. 두 존재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일상 속에서 서지호의 마지막 소원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